어느 작은 마을에 한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현수였다. 그는 20대 초반이었고 외모에 꽤나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점점 더 많아졌고 결국 하루는 샤워 중 드레인 거름망에 쌓인 머리카락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던 중 거울을 보니 머리숱이 예전만큼 풍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수는 탈모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봤다. 인터넷 검색도 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려웠다. 그때 우연히 만난 지인으로부터 탈모 예방에 효과적인 헤어케어 루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곧바로 메모를 꺼내들고 그 지인이 말해주는 모든 것을 꼼꼼히 적었다. 이 루틴의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아침 햇살이 비치는 시간대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햇빛을 맞으며 비타민 D를 흡수하는 것이 두피 건강에 좋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현수는 매일 아침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변을 20분 동안 걷기 시작했다. 바깥에서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단계는 두피 마사지였다. 매일 저녁 샤워를 한 후 손가락 끝을 이용해 부드러운 압력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는 것이었다.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모근의 영양 공급이 더 잘 되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두피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세 번째 단계는 헤어 전용 오일을 사용해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현수는 처음에는 일반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양한 오일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면서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아르간 오일과 호호바 오일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니 머리카락이 건강하고 윤기 있어 보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단계는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었다. 탈모 예방을 위해선 철분과 비타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정보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그는 식단에도 상당한 신경을 썼다. 매일 아침 계란과 다크 초콜릿을 섭취했고 점심에는 구운 연어와 견과류를 먹었다. 이러한 식단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6개월이 지난 후 현수는 자신의 모발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습에 다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왔다. 그는 헤어케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탈모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고 주변의 친구들도 그의 루틴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이는 그가 노력과 끈기로 얻은 값진 결과였다. 두 번째 이야기, 체중 감량을 결심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 당장이라도 10kg을 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규칙적인 식단과 꾸준한 운동 계획을 세우며 하루하루 자신만만하게 목표를 향해 걸어갔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의 잦은 야근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무기력과 함께 빨리 해결해야 할 일들로 몸과 마음이 피곤해졌습니다. 이럴 때면 자주 냉장고를 열게 되었고 한 입쯤이야 하며 간식을 집어먹곤 했죠. 스트레스는 굶주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식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체중 감량의 좌절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체중 감량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자체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과 책을 뒤적이며 찾은 방법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로 마음챔 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호흡을 조절하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여유를 주었고 긴장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됐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의 시간을 가지러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둘째로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이 아닌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요가 클래스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요가는 근력을 기르는 동시에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으며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또한 음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위한 사마운 습관을 고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의 식단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면서 점차 신경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었고 이는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규칙적인 수면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다음날의 스트레스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자 자연스레 일상에서의 피로도 감소했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점차적으로 스트레스는 줄어들었고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체중 감량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깨달음과 함께 지금은 스트레스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들을 내 삶 속에 녹여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 끝없이 이어진 녹색 들판과 푸른 하늘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이 오두막에는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음의 평화라 부르곤 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명상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과 삶의 지혜를 얻은 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를 찾아와 일상 속 스트레스, 걱정,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물었다. 노인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명상의 비법을 알려주곤 했다. 어느 날 아침, 농부 존이 오두막을 찾아왔다. 그는 계절이 바뀌며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이는 그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노인은 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존, 마음은 바람과 같아. 조용히 흘러가도록 두어야 해. 이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해야 하지. 노인은 존에게 매우 간단한 명상 방법을 가르쳤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아보게,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보게나 숨의 흐름에 집중하면서 등장하는 생각은 그저 흘러가는 구름이라고 생각하게,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게나 그냥 그 자체로 두어 하는 방법이었다. 존은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워했지만 노인이 제안한 대로 몇 번이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주 후 존은 다시 찾아와 말했다. 당신이 준 명상 방법을 시도해보았지. 바람이 불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마음이 고요해졌어.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존, 그대는 이미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이야. 시간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러한 간단한 명상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차츰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던 여유가 생겨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깊어졌다.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오두막을 찾아와 마음의 평화를 되찾곤 했다. 노인의 명상 가이드는 단순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이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네. 이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야. 라고 그의 마지막 조언을 남기며 마을 사람들은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고 효과적인 명상은 마을 사람들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응용되어 각자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그리고 그 오두막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하지만 이제 그곳은 단순히 명상을 배우는 장소가 아닌 마음의 집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마을은 평화와 조화 속에 번영하게 된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는 윤정 할머니는 72세의 나이에 여전히 꿋꿋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늘어난 주름살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는 지혜와 따뜻함을 발산했다. 하루는 병원에 다녀온 윤정 할머니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는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려고 해요. 몇 번의 검진을 통해 제 심장이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식단을 바꿔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 선언은 가족들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존경을 일으켰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는 분이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심장 건강 관련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으며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이제부터 나는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고 되도록 살코기를 선택하겠어. 그리고 하루에 8잔의 물을 꼭 마실 거야. 그녀의 엄격한 계획은 언제나처럼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었다. 일주일 뒤 윤정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식 아침을 차렸다. 신선한 상추와 토마토, 약간의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로 마무리한 샐러드는 은은한 향과 신선한 맛으로 그녀의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주었다. 그녀는 가족 모두에게 이런 식단 변화를 권유하며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도 더 좋아질 거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해보자꾸나 라고 힘주어 말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할머니의 노력과 정성에 조금씩 동화되기 시작했다. 손녀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는 일을 도맡아 신선한 재료를 사기 시작했고 손자는 요리에 관심을 가지며 할머니와 함께 요리법을 연구하였다. 피자나 햄버거보다는 이게 더 나아요. 맛도 좋고 뭔가 더 배부른 느낌이에요. 손자의 말에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몇 달 뒤 윤정 할머니는 또 한 번 가족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사실 오늘 오전에 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단다. 모든 게 여러분 덕분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해준 덕에 저도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식단 개선을 통해 심장 건강을 회복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삶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의 여정은 그저 개인적인 생존기가 아닌 가족 전체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윤정 할머니는 식단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며 그 지혜를 가족에게 전수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잖아. 그러니 앞으로도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자꾸나. 라는 말로 그녀는 늘 주위를 환하게 밝혔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 가족의 건강하고도 행복한 생활은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